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어제 MBC 신임 사장이 내정됐습니다. 이명박 시절 부당해고를 당했던 최승호 PD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노조를 등에 업은 최승호 사장 선임으로 공영방송 MBC가 노영 방송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신들이 집권하는 시절 MBC 장악을 위해서 국정원을 동원해 블랙리스트를 어떻게 작성했고 그 블랙리스트가 어떻게 실제 실행됐는지 이미 밝혀진 마당인데도 그때 MBC가 공영방송이었다고 주장하는 뻔뻔하면 둘째치고라도 최승호 내정자가 노조를 등에 업었다는 비판은 과연 스스로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하는 걸까 의심케 합니다. 최승호 내정자가 노조를 등에 업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자유한국당 주장대로 만약 등에 업었다면 그건 그야말로 경사 아닙니까? 조직 구성원들로부터 지지받는 사장, 이건 대단히 바람직한 사장 아닌가요? 노조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자동으로 싫어할 거라고 생각해서 해본 비판인가요? 구성원들로부터 지지받는 조직의 대표, 이건 아주 상당히 매우 좋은 겁니다. 이건 칭찬이에요. 바보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자체 미니를 하나 할 수 있어요. 옵션 열기 네, 자체 미니. 최초 아닌가요? 자체 미니. 그래서 일단 짧게 주요 뉴스를 짚고 자체 미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니 인터뷰를 스스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아까 담당 PD도 깜짝 놀라시던데요. 미니 누구랑 하냐고. 나랑. 스스로 자체 미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옵션 열기 검색어 아직도 있어요. 예, 그렇죠. 어제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 순위 1위였습니다. 그리고 종편도 여기다 대해서 뭐 그거 아니라고 반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예. 제가 오늘 완전한 한삽 덮어가지고. 네, 김어준이 묻고 김어준이 답한다. 뭐 이런 코너. 왜 그런 말을 해야 하는가.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다스는 누구 겁니까? 관련된 소식입니다. 어제 참여연대와 민변이 다스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서요. 이상은 대표이사와 성명불상의 실소유주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게 너무 웃겨요. 성명불상 실소유주. 네, 여기서 성명불상의 실소유주는요.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건 전 국민이 다 아는 건데. 네. 어쨌든 법적으로는 여전히 성명불상 그렇죠. 실소유주가 맞죠. 예. 네, 이들 단체는 두 사람을 횡령, 범죄 수익 은닉 규제, 조세 포탈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요청을 한 건데요. 두 사람이 공모해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다스의 해외 수입 원자재 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약 120억 원의 비자금을 만들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런 다음에 국세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43개의 차명 계좌에다가 관리했다라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2007년 BBK 사건의 특별검사를 지냈던 정호영 변호사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정 변호사가 당시에 다스 비자금을 확인하고도 이를 수사하지 않은 채 덮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건 뭐 저희가 몇 달째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 관련 뉴스가 JTBC에서 몇 가지 주르륵 나왔죠? 예. 네, 정호영 특검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보도인데요. 과거 BBK 특검은 비자금 조성 과정이 담긴 다스 내부 문건을 확보하고도 오히려 다스에 돌려줬다라는 증언을 JTBC가 어제 저녁에 보도했습니다. 특검이 비자금 120억 원을 발견하고도 회사에 돌려준 데 이어서 주요 증거물까지 피의자에게 돌려줬다라는 주장이 나온 건데요. 당시 특검이 문건을 돌려주면서 이 문건들을 보면 다스가 어떻게 비자금을 만들었는지 알 수 있다. 이런 설명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특검이 다스 실소유주 규명할 증거 연패를 도운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 다른 증언도 있습니다. 다스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특검이 왔는데 특별검사가 와서 사장실 가서 커피 한 잔 먹고 그냥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 안 했다라는 거죠. 이건 특검이 아니라 공범이었어요. 예. 당시 물론 특검에 소속됐던 모든 검사들이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지는 않았겠지만 적어도 이 사항을 이렇게 처리하도록 결정한 특검보, 예. 및 몇몇은 반드시 수사 대상이 돼야 된다. 예. 공범이었다.
자, 그리고 또 JTBC가 관련 보도를 또 했죠. 예. 네, 다스 비자금과 관련된 의혹이 또 있다라는 건데요. 당시에 다스 경리팀 직원이 하청업체 직원에게 비자금 관리를 맡겼다라는 증언도 JTBC가 보도했습니다. 현금 수천만 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면서 비자금 조성을 시켰다라는 건데요. 심지어 해당 직원은 특검 조사에서 비자금을 다 자기가 조성했다라는 진술을 했지만요. 특검은 더 이상 수사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겠죠. 예.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120억대 비자금 계속 나오는 그 비자금 120억대 비자금을 20대 직원 하나가 내가 다 해먹었고 내가 했다니까 계속 주장하는 거야. 예, 당시 특검에서 그렇게 주장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근데 특검이 그랬겠지 하고 수사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심지어 해당 직원은 지금까지도 다스에서 근무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120억을 해먹었다는데. 그리고 JTBC 취재진들이 정호영 특검과 관계자한테 여러 차례 해명을 요청했지만요.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답변 어떻게 합니까? 자, 사실 이 이야기도 저희가 뉴스공장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했던 이야기인데 뉴스공장과 JTBC 영향력 차인가요? 예. 좀 억울합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JTBC에서 보다 구체적인 이제 관계자들의 증언과 함께 영상으로 확인 사살을 해준 내용입니다. 네. 수사하지 않을 수 없죠. 예, 이제는. 네, 미리 예고드리면 다음 주 시사인에도 관련 보도가 나갑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까요? 네. DJ 비자금 의혹 이거 굉장히 재밌는 뉴스예요. 예. 네, 오늘 아침 경향신문 보도인데요. 2008년에 불거졌던 당시 DJ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서 제보자가 박주원 국민의당 최고위원이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여야가 갈등을 불러왔던 의혹인데요. 당시에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끝에 허위사실로 종결했는데요. 사정당국 관계자를 인용해서 보도하고 있는 이 보도를 보면요. 사정당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박주원 최고위원이 대검정보기획관실 정보관으로 일하면서 얻은 정보라고 하면서 관련된 자료를 주성영 의원에게 줬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박주원 의원은 국민의당 최고위원이에요, 현재. 이 관계가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국민의당 호남을 베이스로 하는 DJ 정신을 개선하겠다는 거기에 최고위원인 박주원 최고위원이 DJ 100억짜리 양도 CD 의혹을 제기한 숨어있던 장본이었다는 뉴스가 지금 10년 만에 드러난 거예요. 10년 만에. 이게 굉장히 이상하실 텐데 좀 박주원 의원의 개인 히스토리를 따라가 보면 이분은 한나라당 소속으로 안산시장을 지낸 분입니다. 네, 2006년에 당선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의혹을 제기할 때는 한나라당 소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죠? 그 이유가 좀 이상합니다. 그 이유가. 그 이후 국민의당 창당하면서 입당을 했어요. 예. 국민의당 창당하고 나서 입당을 했고 이게 좀 이상한 거죠. 본인이 DJ 비자금 의혹을 제기했던 숨어있던 장본인인데 DJ 정신을 개선한다고 하는 국민의당에 입당하는 것부터 좀 의심스럽다. 결과론이지만. 그리고 지금은 최고위원이 됐어요. 그리고 최고위원이 된 지금은 국민의당에서 대표적인 통합파입니다. 지금 보수 정당과 다시 통합해야 한다는. 이거는 소위 트로이 목마로 오해받기 딱 좋은 행보예요. 이건 본인이 직접 이 오해를 해명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은 최고위원이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10년 만에 밝혀졌으니까요. 네, 물론 제보자가 관련된 이런 보도에 대해서는요, 박주원 최고위원이 해명을 한 게 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요, 자신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가깝지도 않고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들에 대해서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 이 사건으로 누구도 욕되게 하고 싶지 않다라면서 답변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욕되는 거죠, 지금. 누구도 아니라 본인이 해명할 일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예, 그리고 그 행보에 대해서 왜 그러면 이렇게 DJ를 했던 사람이 DJ 정신을 개선한다는 정당에 굳이 입당해서 지금 현재 최고위원이 돼서 다시 보수정당과 합당하자고 하는지 설명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보고요. 자, 이제. 갑자기 중간에 민의를 하시는 건가요? 예. 끝에 하는 게 아니라요? 아니요. 예, 자체 민의. 네. 잠깐이 아니라 좀 길게 해볼까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어제 브리핑을 하다가
미투 해시태그 얘기하다가. 예, 그렇죠. 어제 타임의 네. 올해의 인물 설명을 하다가요. 예, 나온 태그 이야기입니다. 얘기 나와서 제가 갑자기 발동을 해서, 이것저것 좀 뒤섞어서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좀 자세히 설명을 할까 하는데, 왜냐면 또 어제 정편에서, 이거 댓글 알바 아니다. 뭐 이런 물타기도 나왔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조언을 드리는데, 잘 모르시면서 참전하시면 안 됩니다. 선관위 지도 사건 제가 잡아가지고 특검까지 간 겁니다, 이거. 댓글 알바 제가 처음 떠들기 시작한 거예요. 시발단 제가 찾아낸, 이 분야의 전문가는 접니다. 네. 자, 그래서 잘 모르면서 그렇게 참전해가지고 이거 댓글 알바 아니다, 이런 물타기 하시면 나중에, 곤욕을 치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자세히 제가 설명드릴게요. 어제 제가 짧게 얘기했는데, 이 댓글 부대는 우선 네이버가 활동 베이스로 봅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댓글 지정이 있다. 그러면 댓글도 달고 퍼 나르고 막 유포해야 되잖아요. 뭐 이건 국정원 또는 뭐 사이버 사령부 댓글 수사에서도 나왔죠. 그렇게 한다고. 그런데 네이버 기사의 댓글 창에는 댓글 모음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 상단에, 그 창 상단에. 근데 글 내용을 카피할 때 마우스로 이렇게 쭉 글만 긁는 게 아니라 윗부분에 이런 댓글 모음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 부분이 상단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쫙 긁으면 댓글 모음 메뉴 바로 뒤에 화살표 모의 꺽쇠가 하나 있습니다. 꺽쇠. 이 꺽쇠 부분까지 카피를 하고 그걸 붙여 쓰기를 하면 이 꺽쇠 부분에 옵션 열기라고 하는 숨어있는 텍스트가 있어요. 그게 복사가 되는 거예요. 이 꺽쇠에 옵션 열기라는 태그가 숨어있는 거죠. 예.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 화살표 꺽쇠,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이 꺽쇠에 들어있는 거예요. 꺽쇠에 주석으로 달아놓은 겁니다. 이건 프로그램 하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듣실 텐데, 그 꺽쇠에 그런 주석을 달아놨는데, 그 주석의 목적이 뭐냐? 네이버가 확인해 준 바에 의하면 이 대체 텍스트의 목적은 원래 시각장애인들이 보질 못하잖아요, 화면을. 그러면 그 스크린 리더라는 게 있어요. 시각장애인들이 화면에 뭐가 있는지 읽어주는 거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그 스크린 리더가 이 꺽쇠 부분을 읽을 때 요 해당 텍스트가 설명 문구로 나오는 겁니다. 목적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걸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복사해서 붙였을 때도 원래 나오지 않게 되어야 하는 건데 이게 특정 조건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미니 버그죠. 미니 버그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류가 생겼다라는. 약간의 오류예요. 나오면 안 되는 건데 나온 거예요. 근데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사실 이런 오류들은 간혹 있어요. 언제 나오느냐, 특정 조건이라는 게 자기가 댓글을 달고 자기가 자기 글을 복사해서 답글을 할 때 요 특정 조건에서만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댓글을 복사할 때만 뜬다, 뭐 이런 의미로. 자기 댓글을 그냥 복사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답글 창을 열고 복사할 때, 그 조건에서만 요 오류가 탁 나오는 거예요. 요 조건에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꺽쇠 부분까지 쭉 긁어서 카피를 하면 옵션 열기라고 하고 하는 숨어있는 텍스트가 탁 복사되고 카피할 때 그게 톡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기술적인 부분 자세히 몰라도 되는데 그럴 때 나오는 오류인데 중요한 거는 자기가 댓글을 달고 자기 댓글을 복사하고 자기 댓글을 쭉 상단 부분까지. 예. 사실 생각해 보면 꼭 텍스트만 복사할 때 텍스트 복사도 되잖아요. 꼭 필요하면. 꼭 필요한 경우도 없지만. 근데 그 위에 부분까지 쫙 긁어야지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것도 그 꺽쇠 부분을 포함해야지.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자기가 댓글을 쓰고 자기 글을 아이디까지 쫙 긁어가지고 복사할 일이 과연 있는가. 댓글에 답글을 쓰면서 자기 댓글을 반복적으로 유포할 목적이 아니라면 종편에서는 뭐 자기 글을 자기 아이디까지 복사하면 일어나는 일이라서 실수라는 식으로 물타기를 하는데 생각을 해보면 자기가 게시글에다가 댓글 하나 달았어요.
근데 그걸 댓글창을 열고 자기 아이디부터 쭉 긁는 경우가 언제 있습니까? 근데 그것도 반복적으로 여러 번 일어났다는 점에서 좀 이상한 건 사실입니다. 그것도 이 글들의 유형을 보면 위에 있는 문장과 상관없는 댓글을 또 달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한 다음에 계속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예를 들어서, 문슬람 죽어라, 뭐 이런 거. 여기서 문슬람은 문재인과 이슬람, IS 이후에 새로 생긴 조합이거든요. 이것도 국정원이 만들었다고 저는 추정하는데, 문재인 꺼져라, 뭐 조국은 뭐 닥쳐라. 이걸 왜 아이디부터 쭉 카피해요? 예. 이거는 실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왜 다시 붙여넣죠? 그리고 아이디부터가 없어요. 복사해가지고 어디다 붙여놓죠? 그런 일들은 일반 유저한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에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제가 확인한 것도 1000명이 넘어요. 그리고 그게 실수라면 왜 오로지 정부 비판하는 사람들만 그런 실수를 반복적으로 수천 명이 하냐고요. 말이 안 되죠. 이건 댓글 부대예요. 그리고 자, 그러면 댓글 부대가 아이디부터 쭉 카피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지금 댓글을 붙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어제 말씀드린 예죠.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댓글 알바가 어제 얘기한 노는시원 같은 분들이 그냥 쭉 긁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군데다 붙여넣어야 되니까 아이디도까지 긁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워야 되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요 옵션 열기는 다른 건 아이디 같은 거는 그 복사해서 붙여넣을 때 자기 아이디 거기다 집어넣고 다른 거는 지우는데 요 옵션 열기는 처음 보는 거거든요. 뭐지? 하고 남겨둔 겁니다. 첫 번째 가능성. 그래서 컴맹이 한 실수한 거다. 이게 어제 말씀드렸고. 둘째, 이건 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여기까지 설명 생략한 건데 자기가 쓴 댓글 이걸 썼다고 보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알바비를 받죠. 자기 아이디 그리고 언제 썼다를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몇 개. 그러니까 그걸 카피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위에 부분을. 안 그러면 일반 유저들은 만약에 그런 경우도 상정하기 쉽지 않지만 자기 글을 계속 복사한다면 자기 글만 복사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 경우인데 여기도 역시 이렇게 한번 카피해 놓으면 컴퓨터에 메모리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를 다시 붙여넣기 할 때 옵션 열기 뭐지? 내가 쓴 거 아닌데? 그냥 남겨둔 거예요. 다른 추정도 몇 가지 있는데 주연 추정은 이 두 가지고, 예? 여튼 이 옵션 열기라는 문구가 엉뚱하게 들어간 글들, 이 글들이 댓글이든 트윗이든 페이스북이든 있거든요. 이건 다 네이버 이 댓글창에서 처음 쓴 거를 계속 복제한 겁니다. 자, 그리고 생각해 보자고요. 스스로 SNS를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페이스북을. 자기가 그런 사람들은 옵션 열기 같은 말도 안 되는 문구는 그게 맨 앞에 붙어 있거든요. 맨 앞에 붙어 있으면 그걸 그대로 둘 리가 없어요. 자기 SNS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하는데 이건 뭘 말하느냐. 자기 SNS가 아닌 겁니다. 아무 애정 없이 여론 조작용 계정. 자기 할당 입문만 하고 그 다음에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런 문구가 붙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알바입니다. 알바. 자, 그런데 옵션 열기는 그렇게 네이버 댓글 답글창에서만 나오는 오류인데 제가 어제 프로그램으로 이런 지령을 받았을 거라고 추정했지 않습니까? 이거 구체적인 설명을 안 해가지고 뭐 제가 틀렸다고 함부로 덤비시면 안 돼요. 자, 옵션 열기 말고 이런 아이디들이 다른 문구들까지 카피해서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옵션 열기가 대표적인 거고, 예. 어제는 짧게 얘기하느라 대표적인 옵션 열기라는 문구 하나만 얘기했는데 다른 문구들도 붙어가지고 쓸데없이. 뭐 이를테면 어떤 건가요? 여러 가지 있어요. 뭐 레이어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쓴 글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카피한 겁니다. 어디서 카피한 건데 그 카피한 걸 안 지운 거가 있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갖다 붙인 글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건 네이버 이외에 다른 어떤 프로그램 메뉴 부분을 긁다가 같이 붙이게 된 거구나 추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이제 댓글 지정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내용만 갑니까? 아니에요.
그걸 어디다 쓸 건지 지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글을 어디다 달지 링크가 같이 가야 됩니다. 이게 짧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불러줄 수도 없어요. 그러면 카톡이나 메일 같은 걸로 보낼 수도 있어요. 물론. 근데 지난 수사 때 잡힌 게 다 그런 거예요. 수사 때 설린 게 메일 내에서 나오고 막. 그러니까 내용과 링크를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제는 보내는 게 아니겠는가 앞에 거 부분하고 합쳐서 그렇게 추정을 한 겁니다. 물론 이런 별도 프로그램이 없을 수도 있어요. 원시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여전히 뭐 메일로 한다든가. 프로그램이 없을 가능성도 있는데 프로그램이 있을 거라는 추정한 것은 그런 근거에 해서 한 것이고 근데 프로그램이 있냐 없냐는 본질이 아니에요. 그것대로 제가 계속 추적해 보고 싶은데 중요한 건 이 옵션 열기 댓글 부대가 현재도 돌아가고 있다. 그런 정황이 명백하다. 그런데 옵션 열기라고 하는 실수 없이 유포된 건 얼마나 더 많겠는가. 예.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너무 긴가요? 네. 왜냐하면은 자꾸 이렇게 어설프게 덤벼가지고 댓글 부대인 정황을 좀 더 얘기해 볼게요. 제가 어제 방송한 직후에 이건 제 머리 싸움에 당한 겁니다. 이거 댓글 부대 운영하는 사람들이 제가 방송을 하자마자 옵션 열기에 붙어 있는 수많은 댓글들이 신속하게 삭제됐어요. 자, 꽤 삭제됐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몇백 건이 넘어요. 뭐 몇천 건이 넘을 겁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원래 있던 거 거의 다 없었어요. 검색하면 안 나와요, 이제. 그런데 이게 단순 실수다. 그러면 그 단순 실수한 사람들이 하필이면 그 시간에 다 실시간으로 뉴스 공장을 듣다가 한꺼번에 다 같이 게시판에 가가지고 나의 실수를 다 지워야 돼. 다 없애버렸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 단순 실수인데 그걸 왜 지웁니까? 내 실수했구나 하고 말지. 더구나 여기가 제가 보기엔 이 한꺼번에 지운 거는 실수예요. 저의 머리 싸움이 당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리고 댓글만 지운 게 아니에요. 나 이럴 줄 알았어. 아이디도 없애버렸어요. 아니 실수 좀 했다고 자기 아이디를 자기가 없앱니까? 네, 하지만 실시간 캡처본들이 요새 돌아다니고 있어서요. 그 내용들과 아이디가 남아있긴 합니다. 옵션 열기 했던 아이디 확인해보세요. 이것도 실수예요. 이거 왜 다 지우냐고. 놀라서 지운 거예요. 방송하니까. 오히려 댓글과 아이디 삭제 안 했어야 합니다. 놀라서 삭제한 거지. 바보들. 그리고 또 있습니다. 한 2분만 더 할게요. 이 옵션을 열기. 예. 문구는 제가 어제 처음 본 게 아니에요. 최근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본 겁니다, 이건. 몇 년 전부터. 그리고 다 그거는 진보 진영만 당시 야당이죠. 야당만 공격하는 글이었어요. 아니면 안철수 대표 지지하거나, 안철수 대표, 아마 야당 분열 때문에 그랬겠죠. 안철수 대표 지지하는 트위터나 이런 데 옵션 열기 많이 붙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그 안철수 대표가 민주당 탈당 기자회견 할 때 그 안철수 대표의 기자회견문을 리트윗한 글, 이런데 옵션 열기 이런 거 맨 앞에 띡 붙어 있는 글들 많아요. 현명한 결단을 지지합니다. 뭐 이러면서. 또 하나 더. 이 옵션 열기 트윗 계정 중에는 개설일이 2012년 12월인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제법. 그러니까 2012년 12월 대선 때 댓글 부대가 최고로 왕성할 때 대량 생산된 계정들 중에 일부가 여전히 살아남았던 게 아니겠는가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개인적으로 가장 이상한 부분은 이런 겁니다. 이런 걸 제가 하루 이틀 쳐다본 게 아니거든요. 어제 처음 얘기한 거지만. 보통은 기사가 메인이 노출이 돼야 댓글이 달리죠. 어딘지 모르니까, 일반인들은. 근데 저는 오래전부터, 요거는 댓글 부대에 관심이 많겠는데? 하는 뉴스가 있으면은, 원래 뭐 수십 개 관련 기사가 있잖아요. 저는 그 수십 개를 다 클릭해 봅니다. 댓글이 어떻게 달렸는가 일부러 보려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아직 메인에 안 걸렸는데 옵션 열기가 간혹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 옵션 열기가 붙어 있는 수십 개, 수백 개의 기사 중에 하나는 어김없이 그 기사가 메인에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의아했던 것은 그걸 몇 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인에 떠서 작업을 한 게 아니라 작업이 먼저 있고 그게 메인에 뜨는 경우, 아니 이 댓글 작업자는 메인에 걸릴 줄 어떻게 알았을까? 개인적으로 가장 이상하게 생각했던 케이스들인데 종합적으로 여전히 댓글 부대는 여전히 운영된다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잘 모르시면 여기에 참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미니 여기까지 할게요. 또 다른. 미니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진행자가 될 것 같고요. 제가 떡밥을 던졌더니 와르르 불어가지고, 예, 반가워서 미니를. 이 미니를 할 사람이 없어요, 국내에. 그래서 자체 미니를 잠깐 좀 길게 하고, 시간을 다 먹었네요, 제가? 네. 네. 어쨌든 어제 당황했을 거예요, 이 댓글 부대. 아이디도 막 삭제하고 댓글도 삭제하고 난리가 났던데. 조직과 예산이 확인되면 더더욱 이제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건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웃소싱한 것 같아요. 국정원 직원이 직접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예. 어디 있다. 뭐 이런 추정들이 확인되기 위해서는. 네. 외부 공장이 있다고 제가 봅니다. 예. 제가 댓글 부대 개인 스토커예요. 또 미니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뭐 이제 욕에 대한 대응이 나오면 또 다시 제가 미니를 길게 야금야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하죠. 댓글 부대 있습니다. 돌아갑니다. 자, 그 외에 뭐 이스라엘 뉴스는 저희가 월요일 날 국제만에서 다루고, 네, 그 외에 또 다른 뉴스들을.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오촌 살인 사건 관련된 보도 이야기 다시 한번 드리면요. 2013년부터 이것으로 재판을 받았던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공장장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예. 예. 저 아직 기소유예 남아 있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 넣어놨는데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시사인의 예,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요청을 한 건데요. 두 사람이 공모해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다스의 해외 수입 원자재 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약 120억 원의 비자금을 만들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런 다음에 국세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43개의 차명 계좌에 넣어 관리했다라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2007년 BBK 사건의 특별검사를 지냈던 정호영 변호사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정 변호사가 당시에 다스 비자금을 확인하고도 이를 수사하지 않은 채 덮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건 뭐 저희가 몇 달째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 관련 뉴스가 JTBC에서 몇 가지 주르륵 나왔죠? 예. 네, 정호영 특검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보도인데요. 과거 BBK 특검은 비자금 조성 과정이 담긴 다스 내부 문건을 확보하고도 오히려 다스에 돌려줬다라는 증언을 JTBC가 어제 저녁에 보도했습니다. 특검이 비자금 120억 원을 발견하고도 회사에 돌려준 데 이어서 주요 증거물까지 피의자에게 돌려줬다라는 주장이 나온 건데요. 당시 특검이 문건을 돌려주면서 이 문건들을 보면 다스가 어떻게 비자금을 만들었는지 알 수 있다. 이런 설명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특검이 다스 실소유주 규명할 증거 연패를 도운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 다른 증언도 있습니다. 다스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특검이 왔는데 특별검사가 와서 사장실 가서 커피 한 잔 먹고 그냥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 안 했다라는 거죠. 이건 특검이 아니라 공범이었어요. 예. 당시 물론 특검에 소속됐던 모든 검사들이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지는 않았겠지만,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어제 MBC 신임 사장이 내정됐습니다. 이명박 시절 부당해고를 당했던 최승호 PD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노조를 등에 업은 최승호 사장 선임으로 공영방송 MBC가 노영 방송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신들이 집권하는 시절 MBC 장악을 위해서 국정원을 동원해 블랙리스트를 어떻게 작성했고 그 블랙리스트가 어떻게 실제 실행됐는지 이미 밝혀진 마당인데도 그때 MBC가 공영방송이었다고 주장하는 뻔뻔하면 둘째치고라도 최승우 내정자가 노조를 등에 업었다는 비판은 과연 스스로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하는 걸까 의심케 합니다. 최승우 내정자가 노조를 등에 업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자유한국당 주장대로 만약 등에 업었다면 그건 그야말로 경사 아닙니까? 조직 구성원들로부터 지지받는 사장, 이건 대단히 바람직한 사장 아닌가요? 노조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자동으로 싫어할 거라고 생각해서 해본 비판인가요? 구성원들로부터 지지받는 조직의 대표, 이건 아주 상당히 매우 좋은 겁니다. 이건 칭찬이에요. 바보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자체 미니를 하나 할수 있어요. 옵션 열기 네, 자체 미니. 최초 아닌가요? 자체 미니. 그래서 일단 짧게 주요 뉴스를 짚고 자체 미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니 인터뷰를 스스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아까 담당 PD도 깜짝 놀라시던데요. 미니 누구랑 하냐고. 나랑. 스스로 자체 미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냐면 이 옵션 열기 검색 아직도 있어요. 예, 그렇죠. 어제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 순위 1위였습니다. 그리고 종편도 여기다 대서 뭐 그거 아니라고 반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예. 제가 오늘 완전한 한삽 덮어가지고. 네, 김어준이 묻고 김어준이 답한다. 뭐 이런 코너. 왜 그런 말을 해야 하는가.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다스는 누구 겁니까? 관련된 소식입니다. 어제 참여연대와 민변이 다스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서요. 이상은 대표이사와 성명불상의 실소유주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게 너무 웃겨요. 성명불상 실소유주. 네, 여기서 성명불상의 실소유주는요.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건 뭐 전국민이 다 아는 건데. 네. 어쨌든 법적으로는 여전히 성명불상 그렇죠. 실소유주가 맞죠. 예. 네, 이들 단체는 두 사람을 횡령, 범죄수익 은닉 규제, 조세 포탈. 네, 예, 영상으로 확인 사살해 준 내용입니다. 네. 수사하지 않을 수 없죠. 예, 이제는. 네, 미리 예고드리면 다음 주 시사인에도 관련 보도가 나갑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거 전에,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까요? 네. DJ 비자금 의혹, 이거 굉장히 재밌는 뉴스예요. 예. 네, 오늘 아침 경향신문 보던데요. 2008년에 불거졌던 당시 DJ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서 제보자가 박주원 국민의당 최고위원이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여야가 갈등을 불러왔던 의혹인데요. 당시에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끝에 허위사실로 종결했는데요. 사정당국 관계자를 인용해서 보도하고 있는 이 보도를 보면요. 사정당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박주원 최고위원이 대검정보기획관실 정보관으로 일하면서 얻은 정보라고 하면서 관련된 자료를 주성영 의원에게 줬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박주원 의원은 국민의당 최고위원이에요, 현재. 이 관계가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국민의당 호남을 베이스로 하는 DJ 정신을 개선하겠다는 거기에 최고위원인 박주원 최고위원이 DJ 100억짜리 양도 CD 의혹을 제기한 숨어있던 장본이었다는 뉴스가 지금 10년 만에 드러난 거예요. 10년 만에. 이게 굉장히 이상하실 텐데 좀 박주원 의원의 개인 히스토리를 따라가 보면 이분은 한나라당 소속으로 안산시장을 지낸 분입니다. 저도 이 사항을 이렇게 처리하도록 결정한 특검보, 및 몇몇은 반드시 수사 대상이 돼야 된다. 공범이었다. 자, 그리고 또 JTBC가 관련 보도를 또 했죠. 네, 다스 비자금과 관련된 의혹이 또 있다라는 건데요. 당시에 다스 경리팀 직원이 하청업체 직원에게 비자금 관리를 맡겼다라는 증언도 JTBC가 보도했습니다. 현금 수천만 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면서 비자금 조성을 시켰다라는 건데요. 심지어 해당 직원은 특검 조사에서 비자금을 다 자기가 조성했다라는 진술을 했지만요. 특검은 더 이상 수사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겠죠. 예.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120억대 비자금 계속 나오는 그 비자금 120억대 비자금을 20대 직원 하나가 내가 다 해먹었고 내가 했다니까 계속 주장하는 거야. 네, 당시 특검에서 그렇게 주장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근데 특검이 그랬겠지 하고 수사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심지어 해당 직원은 지금까지도 다스에서 근무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120억을 해먹었다는데. 그리고 JTBC 취재진들이 정호영 특검과 관계자한테 여러 차례 해명을 요청했지만요.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답변 어떻게 합니까? 자, 사실 이 이야기도 저희가 뉴스공장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했던 이야기인데 뉴스공장과 JTBC 영향력 차인가요? 예. 좀 억울합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JTBC에서 보다 구체적인 이제 관계자들의 증언과 함께